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이면서 법무법인에서 손해배상소로 근무 중인 이윤석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산정 방법 및 산정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실제 제가 처리했던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산정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사망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법은요, 소가라고 하는 예판금, 재심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소가로 처리가 되는 게 있고 보험금 약관상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모두 산정해 본 다음에 유리한 방식으로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이게 소가로 처리가 됐다라고 얘기만 해놓고 실제로 처리된 결과치를 보면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사실상 피해자분들을 두 번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소가로 처리가 된 게 맞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산정 요소는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관에서 나와 있는 항목들이고요. 소가에서는 똑같이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인데요. 요것만 이름이 좀 달라요. 일시수익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상실수익과 일시수익은 사망으로 인해서 앞으로 얻을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된 금액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취지와 공식이 같습니다. 왜냐면 약관 기준도 이제 라이프니츠 개수가 아니라 중간이자 공제 개수에 있어서 호프만 개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되고, 소득 적용하는 기준만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위에 게 약관이고 밑에 게 소가 기준인데, 먼저 위자료가 좀 차이가 있어요. 약관은 실제 저희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대인배상 무보험차상의 지급 기준인데요. 자, 사망 같은 경우에 장례비는 500만원이라고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도 장례비는 보통 500, 많이 나오면은 한 10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실제로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이상 쓰지만 실제 지급한 비용을 주지는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위자료인데요.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가 약관은 그냥 나이 기준으로 65세 미만이면은 8천만원, 65세 이상이면은 5천만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분들에 대한 그 위자료를 상속받는 분들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포함한 100%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하고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 한도 내에서 그 지분만큼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소가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소송가액 기준은 사실 판사의 재량입니다. 위자료는. 그래서 경제적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위자료는 1억에서 한 1억 5천까지도 가능하죠. 만약에 가해자가 중대복귀 위반 사고다, 음주, 뺑소니, 즉 중과실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안 좋죠. 음주 사고 같은 경우는 좀 요즘에 그렇게 보죠. 당연한 거고, 이때는 2억까지도 위자료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됐으니까 법관이 무조건 2억을 내린다, 이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소송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이 금액 차이 때문에. 그래서 보통 소송가액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연세가 많으셔도 65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법원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보통 1억 정도를 기준으로 청구하게 되고, 물론 이제 지방에서 나오는 판결례들을 본다든가 서울에서 나오는 판결례들을 봤을 때 위자료에 편차가 있어요. 어떤 데는 8천, 7천, 어떤 데는 1억, 1억 천,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보통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보상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자료가 딱 얼마다 라고 못 박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보통 약관에서는 5천만원인데 여기서는 더 유리하게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 있었어요.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위자료는 우선 1억 정도로 청구했습니다. 물론 조정 여지가 있다는 걸 감안할 때 조금이라도 많이 청구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1억 정도로 기준으로 청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 상실수익액은 이분이 실질적으로 70세가 넘으셨고 그 다음에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약관에서는 보통 70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다만 1년, 2년이라도 상실수익액이 인정되는 가동연한이 남아있지만, 소송가액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수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자료가 약관에서 5천만원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일시수익이 상실수익액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송가액 기준에서 이거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실이 쟁점이었는데, 이게 지금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였어요. 일단 뭐 보시면은 원인은 이 사고, 횡단보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낮 시간에 차량에 의해서 충격 당하시고 뇌관 압박 및 급속 경막하 출혈, 이 경막하 출혈은 뇌출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혈량이 많아서 사망하게 된 것이고, 이 신호기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건 과실도 소송가액 기준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약관에서는 과실 도표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소송가액에서는 사실상 과실 도표보다도 실제로 판결되어 있는 유사 사례 판례가 있으면 그거에 따르고 있죠. 근데 판례는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무조건 무과실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10% 정도, 5%에서 10% 정도 과실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똑같진 않습니다. 그 사건 당시의 사건 시간, 그리고 환경, 그 다음에 차량의 어떤 운행 속도, 횡단보도를 진입했던 보행자의 속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갑자기 들어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차가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목격자에 의해서 그냥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피해자를 목격을 했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됐지만, 블랙박스가 없고 CCTV가 없다 보니까 보행자분이 뭐 갑자기 튀어나오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재반 사정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과실 10%를 처음에 주장했어요. 예. 그래서 보험사에 주장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목격자도 없다면 사실상 이 횡단보도 과실에 대해서는 무과실로 보고, 여기서 이제 좀 준용 장애를 봐야 되겠죠. 준용 과실, 수정 요소를 봐야 되겠죠. 수정 요소를 보시면 정지, 후퇴, 사행, 뭐 야간, 기타 시야 장애, 간선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상 과실 도표에 있는 수정 요소긴 하지만 사실 이거 외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장을 했고요. 우선 과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노인에 해당이 됐습니다. 물론 보호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5% 감산이 됐고, 낮 시간이면 사실상 차량이 그 보행자라도 그 발견하기 용이하죠. 야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들어서 과실 10%는 절대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보험회사의 목적은 뻔하죠. 어떻게 됐든 간에 깎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건 자체를 기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과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뭐 위자료 9천만 원이랑 인정이 됐고, 과실은 당연히 없고 장례비는 500만 원 정도 인정이 됐습니다. 되고 여기서 이제 특이률이 들어가죠. 소송가액 기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진 않았지만 소송가액 기준으로 위자료라든가 장례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특이률을 인정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은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지 않고 빨리 끝냈으니까 그에 대한 경제학적 이익을 감안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특이률을 보통 90에서 92% 정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금이 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산정이 됐는데, 뭐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산정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주제죠. 이 속가로 처리된 게 어떻게 정말 속가로 처리가 된 건지, 얘네들이 약관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를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비슷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소송 예상 보험금 지급 청구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이률까지 적용했을 때에는 금액이 9,000대가 아니라 좀 떨어졌겠죠. 그래서 8,000 몇백대로 떨어졌고, 소송 예상 보험금 지급 청구서라고 하는 이 합의를 볼 때 이 서류가 나온다면 이거는 약관상 지급 기준이 아니라 소송 예상 금액에 따라서 청구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예상 보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권리를 포기하겠다.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뭐 권리 포기를 하고 안 하고는 큰 의미가 사실 없는 그런 유형이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망사고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뭐 소득이 만약에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과실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위자료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나이가 좀 많으시고 그 다음에 뭐 별다른 소득이 없었을 경우에는 위자료하고 특이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보고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저희 컨텐츠 밑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죠. 근데 요 밑으로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 이렇게 화살표 밑으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해 주시면은요, 상담 신청 란이 뜹니다. 이 란을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저한테 이렇게 상담 신청 할 수 있는 폼이 있습니다. 요거 작성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제출 눌러 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들어옵니다.
제가 메일을 보고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뭐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은 포털 검색에서 손해산사 이윤석을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1661-6585라고 하는 대표 번호도 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좀 강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재 중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 제가 나중에 문자를 남겨주시든가 하면 보고 전화를 드리고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상담 신청 이용해 주시는 게 좀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산정할 때 산정 요소라든가 특이인으로 처리된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